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는 시장이 계속 파란불이 계속 강한 시장이었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시장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는 그래서 이 업종,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주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가운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빠지면 생각하면 반가운 반등도 아니죠, 사실. 너무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될 때인지 저희들이 한번 정반합 토론을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인지 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지금부터 네네.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정, 아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면 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반.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갈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가 그동안에 하락한 부분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가야 될 타이밍인 건 맞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왜 네. 반대를 들었냐면은 사실 저도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이를테면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커져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반도체와 관련주들이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그마한 호재에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 메가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하고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게 사실 블러드 총재가 좀 세게 얘기한 거거든요. 75bp 얘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5월에 금리 올리는 게 5월뿐만이 아니라 6월에도 50bp 나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강하게 긴축이 나오겠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사실은 글로벌 수요하고 연결이 되니까 가격은 맞지만 뭐 손실을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수익을 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들었어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매크로 기능적인 이제 사실은 이거는 뭐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쟁 장기와 금리 인상 악재에 의해서 이제 호실적이라는 어떤 호재를 지금 이제 커버하는 악재가 좀 덮어버린 상황인데 네. 저는 DDR5 서버 수요가 견고 앞으로 시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랜드 플래시 이제 DRAM 가격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랜드 플래시 가격은 아주 그냥 견고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실적은 2분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옛날에 매크로 공부할 때는 저는 네. 그 과거의 금리 인상을 초창기에 했을 때는 시장 결코 안 빠지더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지 증시 리세션을 위해서 그런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금리 인상을 한 7번, 8번 해서 거의 금리가, 미국 금리가 4%, 5% 돼서야 그때부터 경기 후퇴가 나왔지 초창기 한 4, 5번 할 때는 한 번 빠졌다가 바로 대반등 나오고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0.7을 하든 0.5를 하든 제가 보기엔 3, 4번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은 잠깐 반락을 하겠지만 대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매크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올렸을 때의 시장의 어떤 흐름이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좀 많이 엇갈리고 네네네.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는 퀘스천이 조금 저도 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체크하는 게 이제 디램 가격을 보면 물론 원래 메모리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 건 맞지만 네네. 이 하락하는 폭이 조금 완만해지면 좋겠는데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네. 과연 강할까 이런 좀 퀘스천이 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강할까라고 막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거는 진짜 뭐 궁서체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방탄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갤럭시를 썼는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방탄이 돼서 네, 죄송합니다. 조커였습니다. 신박한데요? 좀 있으면 또 방탄소년단이 또 한국의 네. 저 내한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네네. 어떤 그런 내용들을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엔터에서는 뭐 BTS가 한국의 대표주라면 한국 시장에서의 아무래도 시장이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 않고서는 사실 지수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교롭게도 2,700 중반이 지금 다시 또 PBR 1배거든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크로적인 이슈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뭐 옥신각신하지만 내부적인 반도체가 조금 힘을 봐준다면 야, 이 우려를 딛고 추세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조 3천억 팔았고 한 달 정도에 그다음에 개인이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5조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 기관이 2조 7천억을 팔아서 5조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예탁금은 이제 현재 62조고 결코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데도 왜 예탁금은 62조일까? 그거는 지금 현재 채로 자금이 들어오든 아니면 딴 걸 팔든 신규 유입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탁금은 거의 60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31.60, 90이었는데 지금 현재 31.10까지 외국인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들이 파는 것들은 이제 최근 들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서 어느 정도 팔고 있고요. 사실은 기관들은 시장을 하락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크로 기능적으로 그냥 파는 거라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이재용 재판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그다음에 오너 리스크도 끝나가고 그다음에 실적도 뒷받침되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서버 수요가 있습니다. 사실 디램 가격의 제가 하락은 저는 신규적으로 지금 현재 그 디램 가격은 DDR4에 대해서 가격인 걸로 알고 있고 DDR5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새 차가 나오면 헌차가 하락이 되듯이 좀 내려가죠. 그럼 디램 가격의 지금 하락은 신규로 DDR5 이제 서버 수요가 나올 거고 그거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이제 어떤 DDR5의 수요에 의해서 시장은 또 급변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용인 클러스터 공장이 이제 지지부진하는데 다음 달에 또 그 첫 삽을 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인 클러스터 공장이요. 그 얘기랑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증설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재주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상승하는 이유가 그런 공장 증설 이슈에 의해서 제가 보면 여러 몇몇 종목들 오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린 종목도 반도체 장비 관련 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를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유심히 봐야 될 때면 뭐 종목 단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오늘 사실은 조금 더 원익 주목받을 수 IPS가 있다. 가장 원익 IPS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중소형 단에서 저는 이제 고형 뭐 검사 장비를 그렇게 보는데 고형도 잘 안 갔는데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인텍 플러스. 예, 근데 이게 3D 검사 장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고형도 지금 현재 검사 장비고 그다음에 테스나라든가 이런 검사 장비 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 장비 쪽이요. 예, 근데 인텍 플러스는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들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매출이 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매일 더블링 되고 있더라고요. 매출 여기가 이제 사실 인텍 플러스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도 검사하면서 OLED 검사 장비까지 납품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에다가 수출하면서 매출이 700억, 1000억, 1500억. 올해도 벌써 1분기에 700억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괜찮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계속 이제 관심권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형은 1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3천억대고 매출은 한 2배 정도 차이긴 나긴 하지만 앞으로 여기 성장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아마 원래 여기가 외국계가 7% 사고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알리안츠 생명이 7%, 8% 들고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최근에 빠졌는데 국민연금 7, 8%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는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얘기까지 하신 거 보면 더 이게 확고하신 것 같으니까 합을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반도체는 이제 매크로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의 악재가 있지만 지금 현재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앞으로 추가적인 공장 증설인가 이런 거 매출이 확인되는 단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근거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4대 농장이 셧다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미주 대력은 또 가뭄으로 인해서 셧다운되니까 이 에그플레이션이 좀채 사그라들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또 사료주가 소위 말해서 난리를 치는 이유인데 이게 증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매크로 쪽에는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투자 판단해야 될지 일단 정반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뭐 정이고 아니다. 뭐 일단은 크게 그 악재는 아닌 것 같다.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약간 오늘은 다 정반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증시를 덮쳐서 안 좋을 거냐 아니면 그거 관련주가 뜰 거냐. 그 얘기.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기근에 휘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격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 인상인데 사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옥수수와 밀과 뭐 이런 그 사료들의 어떤 가격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가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축들 그렇죠. 못 기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봤더니 이제 잠깐 봤더니 그 돈과 그러니까 돼지와 소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한 40% 50%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축 사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 수산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남아에서 다른 재배 작물도 있고 하는데 이제 기근에 시달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사료값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런 가축들의 가격 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요동칠 것 같은데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뭐 에그플레이션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1년을 넘겼던 건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지만 당분간 증시에는 계속 이런 관련 주들이 요동을 칠 거다. 그 과거에 제가 저번에 대한재단과 대한제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 그다음에 그린 플러스라고 온실 얘기했는데 그린 플러스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유망하고 실적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 대한재단과 대한제분은 이제 시총이 비슷했는데 개인들은 역시 금액이 싼 걸 좋아하더라고요. 대한제분은 19만 원짜리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데 대한제는 3, 4천 원짜리니까 지금 막 바로 올라가네요. 바로 올라. 그러니까 저번에 대한재단, 그러니까 과거에 곡물 사료하면 대한재단, 그러니까 설탕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간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그랜플러스라든가 또 다른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물론 비료주들은 이미 고평가인 것 같고요, 고점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종목도 여전히 찾다 보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악재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만약에 글로벌리 이제 피해가 가는 업종과 국가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스리랑카가 디폴트 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리랑카 차를 재배해야 되는데 정부가 유기농으로만 재배하라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친환경의 폐해였던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 디폴트 났고 그리고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칠레하고 페루가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네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어요. 일을 못 하고 있어갖고 공급, 즉 구리 쪽의 공급이 이제 약간 쇼티지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칠레, 페루 내지는 스리랑카 이런 이머징에 대한 자금 배분은 이런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뭐 구리 관련주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팜이나 농기계 관련주들은 오케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위험자산 선호에서는 좀 더 압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일부 신흥국은 좀 경제가 부진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번 결론 한번 이끌어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질문상의 어떤 잘못 해석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신흥국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와 영향에서 뭐 저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이미 올라 있는 주식, 뜨거운 주식 말고요. 새로운 주식들을 찾다 보면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텐데 사실 저희가 반도체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녹여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발대 격으로 블러드를 먼저 내세운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75bp 즉
연준이 강하게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악재는 이제 정말 소멸된 건지 요거 한번 갖고 저희들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소멸됐다 그럼 정이고 아니다 하면 반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반. 오늘은 조기준 선생님은 정, 저는 이제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소멸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소멸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 악재라고 보기에 아닌 거 이제 뭐 그냥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과정. 그러니까 그런 소멸이 아니고 그냥 여러 번 흡수해 가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어차피 이제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 조정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이런 악재들을 계속 나오는 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도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 이머징이 나쁜 적도 있었고 좋은 적도 있었지만 나빴던 적이 최근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는 이머징의 성장이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머징이 좋았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물동량이 급박하게 늘어나는 사이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물동량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올려버리면 인플레 잡겠다고 올렸는데 경기가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을 수 있는데 미국 다른 나라들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연준의 어떤 대장이죠. 파월이 이제 등판하는데 아직 고삐를 늦추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블러드가 75bp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번 주 정도는 파월 얘기 듣고 뭐 이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반대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금리 인상 건은 어차피 다 알려진 악재고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T빌 10년물 국채가 이제 2.87 거의 3%를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사실 10년물 2.8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가 콜 금리를 갖다가 이제 뭐 연말 뭐 3.5까지 높인다 그러면 T빌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저축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펀드들이 이제 비중을 주식 비중, 리스크 이제 위험 자산을 얼마나 할 거냐 배분에 의해서 안전 자산으로 갈 만큼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저도 안 좋게 보지만 지금 현재 금리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콜 금리가 1.5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가 넘어가고 3%대는 이제 투자냐 안전 자산이냐 고민을 할 때까지는 증시는 뜨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런 과거에 기반해서 지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와중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 세 번째도 바로 뭐 합을 내볼까요? 세 번째 합은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연준의 그 발표를 주시하시면서 반도체 관련 아니면 증시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매크로적인 이슈를 저희들이 좀 토론했기 때문에 승리의 정반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보다 중요한 거는 또 필승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승 종목을 좀 찾아보자. 요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번에 이제 발표드렸던 되게 바이오 DNF가 이제 손절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2만 원 손절 라인 도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 종목은 그 19,000원, 18,700원을 찍고 올라왔듯이 지금 현재 이 주식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샀다가 매도하면서 빠졌는데 바이오주들은 사실 적자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임상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이제 3년 연속 흑자를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임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식물유래 줄기세포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19,000 언더까지 손절 라인 낮춰잡고 한번 홀딩해 보시기를 19,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승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새로운 종목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인데요. 이제 이 회사는 이제 DNF라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식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삼성전자가 7% 정도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느냐면 반도체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생막 치료제, 그러니까 희생막 재료와
그다음 DPT와 관련, 그다음에 캐퍼시티 관련 유전막, 그다음에 메탈 게이트 같은 절연막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5G 관련 광통신 트랜시버를 해서 국산화해서 지금 현재 매출단에서 반도체가 70%, 그다음에 광통신이 30%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작년에 지금 현재 2021년에 1271억, 매출에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올해 이제 1,500억 매출에 205억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되는 회사이고요. 지금 현재 건식 EV 관련 포토 레지스트 관련 PR 시장 진출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OLED 신규 사업 중으로 해서 OLED 전구체 3년 전부터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단 시총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현재 보시면은 지금 네. 2,400억, 2,500억 안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200억 나오는 회사로서 앞으로 성장성, 그다음에 신규 삼성전자에서 7% 시장 작년 7월 달에 지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분 인수한 회사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나서 지분 인수하고 나서 대부분 한 번씩 올랐다 내렸는데 이 주식은 조용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주식은 조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분 투자 기관들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빠르게 좀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가격은 지금 네. 현재 21,000원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인데 오늘 이제 상승했던 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요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 다음날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21,000원 이하에서 외국인들 내일 이제 그 차익 실현하면 그 물량 저가에 받으시면 좋은 매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 아니 있으시죠? 오늘부터 오늘도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무료 방송 4시부터 네, 오늘 화요일에도 5시까지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내일도 무료 방송 4시부터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다니까요. 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